38세 선수의 생물학적 한계가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한 무대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믿은 적 있으십니까? 2026년 월드컵이 개막하기 전 베테랑 선수들의 체력과 나이라는 무게에 대한 의구심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와 알제리의 개막전은 그 모든 의혹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역사의 증인으로서 그라운드에 나선 리오넬 메시는 인류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의 천재성 앞에서는 완전히 무기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폭발의 서막은 경기 시작 불과 17분 만에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수들이 패스 연계를 선택했을 법한 거리에서 엘플가는 골문 구석을 그대로 찌르는 기습적인 대포할 슈팅을 날렸습니다. 이 엄청난 순간은 경기의 교착 상태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월드컵 박스 바깥 중거리골 부문에서 브라질의 전설 리벨리노가 거의 60년 동안 세워둔 대기록과 동률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후반 77분, 부드러운 볼터치에 이은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위대한 등번호 10번은 자신만의 초현실적인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38세 357일의 나이로 그는 월드컵 역사상 최고령 해트트릭 달성자로서 역사에 이름을 정식으로 올렸습니다. 이 위대함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수치를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이번 3골로 메시는 월드컵 통산 16골 고지에 오르며 외계인 호나우두를 넘어서고 미로슬라프 클로제의 대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메시의 가장 큰 가치는 무미건조한 통계가 아니라 경기를 지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경기장 위에서 그는 더 이상 속도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체스 특급 마스터가 상대의 외통수를 노리듯 걸어다니며 관찰하고 경기 전체의 템포를 조율합니다. 그의 터치 하나하나는 치명적인 일격이었고 전술적으로 무너뜨리기 전에 알제리 수비진의 저항 심리부터 꺾어놓았습니다. 이는 라이벌들을 향한 최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독점적인 산맥이며 메시는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명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 언론이 이 현대 축구의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팬들의 시선은 한국 축구의 가장 큰 아이콘을 향한 메시지의 무게감 있는 발언으로 쏠렸습니다. 2026년 월드컵 대장정을 앞두고 디 애슬레틱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공격수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리오넬 메시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캡틴에게 각별한 존중을 표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슈퍼스타는 손흥민의 스피드,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 그리고 골 결정력은 모든 수비진에게 공포 그 자체다라고 솔직하게 평가했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의 찬사는 당연히 황금 보증서이자 이 태극전사 슈퍼스타의 클래스에 대한 최고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술 분석가들의 렌즈를 통해 이 문제를 뒤집어보면 엘플가의 칭찬은 한국 축구가 항상 외면하려 했던 고질적이고 뼈아픈 약점, 즉 의존증이라는 유령과 원맨팀이라는 불안한 현실을 심장 깊숙이 찌른 셈이 됩니다. 고국의 수백만 팬들에게 메시의 발언은 즉각적으로 민족적 자부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이버나 조선일보 같은 대형 언론사들은 자랑스러운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영웅이 고호트에게 직접 찬사를 받은 것에 대해 전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지 전문가들과 전직 레전드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메시는 유독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강조했을까요? 수많은 큰 경기에서 손흥민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7번 손흥민이 상대의 로우 블록 전술에 묶일 때마다 한국의 시스템은 즉각 방향을 잃고 교착 상태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전례 없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손흥민의 눈부신 활약이 오히려 태극전사들의 전술적 허점과 팀 전체의 유기적인 운영 능력 부족을 완벽하게 가려주는 가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 국가의 축구가 특정 천재 개인에 의해 구원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 시스템적이고 다채로운 팀 플레이를 구축하는 방법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교적 멘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번 잔혹한 월드컵 무대에서 마주하고 있는 전술적 민낯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38세의 리오넬 메시를 보십시오. 왜 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걸어다니면서도 파괴적인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메시의 주변에는 극도로 영리하게 움직이는 위성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배들은 그를 대신해 기꺼이 뛰고 끊임없이 무볼 메이킹을 가져가며 상대 진영을 벌려놓고 엘플과의 천재성이 발휘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아르헨티나는 슈퍼스타를 빛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슈퍼스타에게 시스템 전체를 짊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태극전사들의 전술 라인업을 보면 그들의 플레이 스타일은 과부하 걸린 하나의 종축에 극단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후방에서는 김민재가 수비진 전체를 짊어지고 있고 전방에서는 손흥민이 외롭게 골문을 향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큰 경기들에서 나온 심층 통계 수치는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폭로합니다. 상대 진영의 마지막 3분의 1 구역에서 손흥민의 볼터치 비율이 심각하게 감소했으며
어떤 시점에는 클럽에서의 활약과 비교해 4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 감독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그림자처럼 밀착 마크하기 위해 기꺼이 이 3명의 수비수를 배치합니다. 손흥민이 봉쇄당했을 때 주변의 위성 선수들은 그들의 주장이 만들어낸 공간을 공략할 만큼의 날카로움과 돌파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카이 스포츠 전문가들이 동아시아의 대표팀을 분석할 때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국제 언론은 항상 대한민국 축구의 용맹한 투지, 즉 불멸의 파이팅 스피릿과 독보적인 체력적 기반을 찬양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축구는 실리적이고 냉철한 두뇌들의 지략 대결입니다. 상대가 주도적으로 전술적 덫을 놓고 핵심 선수를 완전히 봉쇄하며 미드필더진과 손흥민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때 한국의 플레이는 순식간에 답답해지고 쉽게 무너집니다. 개인 의존증이라는 덫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한 유기적인 플랜 B가 전무하기 때문에 전술적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월드컵 조별리그의 국면은 대한민국 대표팀을 매우 엄혹한 형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첫 경기에서 체코를 상대로 승점 3점을 온전히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인 서울의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한 검은 고줄처럼 긴장감이 흐릅니다. 국내 언론의 압박은 감독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으며 단조롭고 특정 스타일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큰 무대에 나섰을 때 쉽게 간파당하는 경기 스타일을 해부하고 비판하는 분석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그가 전성기 기량을 유지한 채 맞이하는 이번 대회가 월드컵 무대에서 손흥민의 라스트 댄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에 더욱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베테랑의 나이에 접어든 전설적인 주장의 두천은 매경기 연속으로 스피드를 올리며 홀로 온 나라를 짊어질 수 있는 영원한 기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 축구가 시급한 인적 과제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가장 큰 기대는 이강인을 비롯한 후배 세대의 스타들의 어깨에 쏠리고 있습니다. 2001년생 미드필더가 전면에 나서서 진정한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선배의 압박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강인은 날카로운 시야와 치명적인 패스로 자신의 주장을 해방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상대 수비진이 손흥민을 숨막히게 하기 위해 전체 방어 시스템을 집중시킬 수 없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운명의 조별리그 최종전은 단순히 토너먼트 진출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한 승점 3점 확보 전쟁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의 무대이자 대한민국 대표팀이 세계 앞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본령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들은 태극 전사들이 단단하게 결속된 하나의 팀이며 대회 전체를 구원할 단 한 번의 개인적 번뜩이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무기력하고 지친 팀이 아니라 모든 전술적 위치에서 언제든 터질 준비가 된 균등한 폭발력을 가진 집단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결국 리오넬 메시와 같은 천재의 찬사는 한 국가의 축구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원동력이 될 때에만 진정한 가치를 지닙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본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스쿼드에 얼마나 많은 슈퍼스타를 보유하고 있는가로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힘은 불멸의 파이팅 스피릿 정신,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마다 발휘되는 온 민족의 끈질긴 정체성과 결코 굴복하지 않는 의지에서 결정화됩니다. 리오넬 메시가 2026년 월드컵에서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정점에 도달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대표팀 또한 세계 무대에서 자신들의 위상과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뜨거운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메시의 이 한마디는 그것이 손흥민의 개인적 클래스에 대한 찬사든 아니면 시스템을 발가벗기는 경고등이든 붉은 악마 군단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태극전사들은 현실을 회피할 필요가 없으며 정면으로 맞서 그 천근만근의 압박을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할 도약대로 삼을 것입니다.